이번 시간에는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계법규 몇 페이지를 펴시냐 그러면 628페이지 펴보세요. 628페이지 보게 되면 위생관계법규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위생관계법규에서 5장에서 쭉 6가지가 있죠. 5가지가 아니고 6가지가 있죠. 그런 거 6가지가 보게 되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거, 세 번째 식품, 먹는 물, 그 다음 폐기물, 하수도 이렇게 됐죠. 이것이 위생사에 관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위생관계법규에 들어가는 거가 이 과목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 원문까지 하게 되면 몇백 페이지 되는데 줄여놨지요. 그럼 이제 거기 펴보세요.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많은 양이 있지만 위생관계법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위생관계법규는 지금 몇 과목이 돼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위생관계법규는 첫 번째 위생사에 관한 게 있지요. 위생사에 관한 법. 그런데 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별표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여서 감염병에 관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되냐 그러면 먹는 물. 다섯 번째는 폐기물. 여섯 번째는 하수도.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내가 뭐라 했냐면 우린 60점 맞고 합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었지요. 근데 과락을 안 면하는 방법을 수업 중간중간 얘기한다 그랬는데 잘 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있냐 그러면 법은 하나의 요령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6개가 들어가서 위생관계법규가 되는 건데 위생사에 관한 것과 감염병은 주 부서가 보건복지부예요. 그럼 보건복지부면 가장 대장이 누가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특히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위생사에 관한 것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위생사 시험 누가 실시하는 거냐?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 면허는 누가 하는 거냐? 면허 누가 주는 거냐?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위생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는 위생사 면허증을 취소해야 돼요. 그럼 취소할 때 취소 누가 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데 남의 면허증을 취소할 때는 그냥 갖다 뺏는 게 아니고 청문이라는 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청문은 이유를 듣는 거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애들이 싸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너네 나와. 그래서 그냥 귓방맹이 갈리는 거 아니지요. 왜 떠들었느냐, 왜 싸웠냐 물어보고 나서 이유를 묻지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나를 보고 나서 혼내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큰 벌을 내릴 때는 청문이라는 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위생사에 관한 법에서는 누가 되냐?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지요. 여기서는 다 누가 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럼 감염병도 보건복지부가 부서지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거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예방접종 하려고 그러면 공중보건학에서 배웠지만 예방접종하려면 미리미리 약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생산해야 돼요. 이럴 때 누가 계획 생산하는 거냐? 그럼 누가 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런데 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시행규칙 가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장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예직이죠. 그러니까 공사가 담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밑에 사람한테 네가 좀 하라.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거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가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걸 내지는 않고 거의 다 이 중에서 몇 개가 나는 거라 썼어요. 30문제지요. 그러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6개니까 누가 돼요? 5, 6, 30, 5개. 감염병에서 5개, 식품에서 5개, 먹는 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모르면 거의 다 하나의 요령처럼 위생사에 관한 것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보면 돼요. 과태료 같은 거 누가 정하는 거냐? 보건복지부 장관. 이따 보면 하겠지만 이것이 일명 뭐가 되냐 그러면 시험에서 40점 면하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공중보건에 얘기했었잖아요. 지역 주민에 대한 거 할 때 그럼 거기 보건소가 있는 것이 시군구지요. 그럼 시에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 이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제주도는 누가 되냐 그러면
시도지사라는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 그래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시도지사가 누구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누구냐 이렇게 나눌 때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 그러는데, 법에서 보게 되면 제주도는 특별히 만든 도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고, 세종시는 특별하게 만든 시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인데, 원래 급은 시도지사급인데 실제 하는 일은 시장, 군수구청장과 거의 같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똑같이 올까요? 그건 아니죠. 법은 법대로 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상적인 것들은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다행히 작년 메르스 파동 나면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들이 어떤 데서는 시도지사가 하고 어떤 데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있는데, 2016년 6월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거의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다 가게끔 돼서 시험 대비해서는 더 쉬워졌어요. 쉬워졌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큰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된 거고, 식품은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였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식품위생법은 대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식품의 규격 누가 정하는 거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다음에 표시기준 누가 하는 거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다음에 공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식품의 규격집이에요. 이것은 누가 정하는 거냐? 안 봐도 뻔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것 같은 것들은 식품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들어가는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할 것이고, 먹는 물과 폐기물 같은 경우에 하수도는 환경부 소속이에요. 이것은 환경부예요. 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국무총리 소속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복지부 소속이다 이 소리죠. 환경부는 누가 되냐 그러면 먹는 물, 폐기물, 하수도를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장은 환경부 장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우리와 접하는 거,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예방접종 실시할 때 시보건소를 통해서 하는데, 보건소가 어려우면, 접근하기 어려우면 의원이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정기방접종에서 하는 것들이 법 24조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와 접하는 것들은 시장, 군수구청장,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환경부에 들어가는 먹는 물, 폐기물,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에서 보게 되면 생활 폐기물 처가는 그 봉투에 보면 누가 돼 있어요? 거기 시장, 군수구청장이 처가끔 돼 있죠. 분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먹는 물과 폐기물, 하수도는 큰 거 규정은 환경부지만 밑에 있는 사소한 것들은 누가 되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에서 하는, 이렇게 해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시험장 갔을 때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염두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일명 쉽게 답을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이렇게 위생관계법규는 6개가 돼서 위생관계법규인데 여기서 30문항이 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법규는 과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가 일명 위생관계법규이기도 해요. 잘하면 우리가 만점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출제를 들어가게 되면 10%가 예를 들어 30문제다 그러면 두세 문제는 무지 어려운 걸 내거든요. 엉뚱엉뚱을 내요. 그걸 어떻게 맞을 거냐고. 그러니까 100점을 다 맞게 가르친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웃기는 사람들이죠. 시험에 출제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거지, 요즘 추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100점 못 맞아요. 그따위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위생사, 감염병, 식품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데 잘하면 90점, 95점 맞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안 하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읊거나 중요 표시해주는 문제만 풀어도 합격은 뒤집어 쓰고 돼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위생관계법규가 이렇게 냈다는 걸 봤고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죠. 5과목, 6과목을 보는데 이론 들어가기 전에 법에는 용어가 있어요. 거기다만 써놨을 거예요. 법에서는 어떤 용어가 있냐? 동그라미 2를 1항이라고 읽어요. 1항. 그럼 동그라미 2는 뭐라 그래요? 2항. 동그라미 3은 뭐라는 3항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1점을 1호 그래요. 우리가 보다 보게 되면 다음 각화 같다 그러면 그 다음 각화가 뭔가 그러지 마시고 1점, 2점, 3점 이것을 다음 각화라 한다 이 소리죠. 그럼 1점은 1호, 2점은 누구라 그래? 2호, 3점은 3호, 4점은 4호 그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가나 다라예요. 그럼 가는 감옥이에요. 감옥이다 이 소리죠. 나는 누가 돼요? 나모. 다는 다모.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 이런 용어들이 있다고 치면 돼요. 그럼 내가 가르칠 때 다음 각호와 같다 묶어서 중요 표시하라 그러면 거기 1호부터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면 가나 다라가 목이 되는 거고 1점, 2점, 3점 이런 것들은 누가 돼요? 호가 되는 거죠. 다음 각호 묶어서 중요 표시하세요. 그러면 얼른 가서 묶어 중요 표시하라 이 소리죠. 이렇게 되는 게 법의 용어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법의 용어 바꾸요.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규에서 아까 감염병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 그랬었냐 그러면 법이 이제 있고 거기도 보게 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이렇게 됐다고요. 쉽게 여기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설명 못하겠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이 있으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다 법제처에 들어가면 있다 그랬었지요. 위생사에 관한 법이 있어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 항상 보게 되면 제 1조가 있어요. 1조는 이 법을 왜 만들었나? 감염병 예방법은 왜 만들었나? 취지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제2조는 거의 뭐가 돼? 용어 정의가 돼요. 용어 정의가 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어떤 뜻 같은 거 쓰는 것들이 많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 못하겠으면 여기 따라서 붙는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다 이 소리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설명을 못하겠으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이 있다 그랬었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조 보게 되면 위생사라는 건 누구누구를 뜻한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다가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2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2조 동그라미 1이 있다고 쳐봐요. 동그라미 1항에서 설명을 쭉 하다가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와 직결된다는 거냐 그러면 시행령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 여기도 제1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조가 있고 2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조가 있다고 치면 3조가 예를 들어서 3조가 있다고 치게 되면 3조에 예를 들어서 가면 법 2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다 이 소리죠.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 누구를 어떻게 봐야지 이해가 가는 거냐 그러면 위생사에 관한 법 2조 1항 이 대통령령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이것까지 같이 봐야지만이 앞뒤 문맥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쭉 설명하다가 못하겠으면 무슨 영을 정해요. 그럼 우리 아까 보건복지부와 관계된 것이 누구누구가 있다 그랬었어요. 위생사에 관한 법, 그 다음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랬었지요. 그런 다음에 감염병 있다 그랬었지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은 누구예요? 총리령으로 정하겠지요. 그 국무총리 소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있고 환경부와 관계된 것이 부서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환경부령이라는 게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환경부령과 보건복지부령과 총리령이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쉽게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쭉 설명하다가 설명을 못하겠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것은 이 말뜻이 여기도 가면 시행규칙에도 제1조가 있고 제1조가 있겠고 그 다음 1조가 있겠고 제2조가 있다고 예를 들어 쳐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법 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설명을 다 안 된 거라 했었죠. 그랬을 때 여기 가면 제2조 가면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 1항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여기 설명이 됐다 이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누구누구를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냐 그러면 2조에 대통령령 2조 1항에 대통령령도 있고 보건복지부령도 있다 그러면 2조에 있는 1항 요것도 봐야 되고 시행령 3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2조도 봐야지만이 이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 이 소리죠.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법도 보고 연관돼서 시행령도 보고 시행규칙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법은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해서 첫 번 접하는 게 어렵지 보다 보게 되면 맥은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30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저기 3장이 아니고 식품법에 가면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집단급식소라는 게 있지요. 집단급식소는 몇 명 이상 밥을 먹는 걸 집단급식소냐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인구라든지 가구 같은 거의 다 50이에요. 그럼 50명 이상 먹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집단급식소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 있다시피 먹는 물이라든지 폐기물법도 있다 그랬었지요. 그럼 먹는 물은
공동으로 먹는 물이 있어요. 쉽게 약수터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몇 명 이상 먹는 거를 공동 우물이냐 그러면 아까 내가 사람이나 가구수 몇 명이라고요? 50명이죠. 50명 이상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공동 우물이라고 그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도법에는 분뇨가 있어요. 그 다음 폐기물법에서는 폐기물이 있지요. 그럼 이제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가는데 예외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몇 가구 이하는 안 처간다고요? 아까 몇 가구라고? 50이지요. 그래서 맨 첫 번에 접할 때가 법이 어렵지 내가 학교에서도 20년 이상을 법을 가르쳐보면 맥은 비슷해요. 그래서 읊어지더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읊을 때 같이 따라서 읊어보세요. 그러면 복습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법은 첫 번에 접할 때가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것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쉬운 과목이기도 하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됐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런 다음에 법은 거기 있다시피 우리는 6월 30일까지 바뀐 건 나지만 6월 30일 전에 바뀌었지만 시행이 7월 2일이라든지 그 다음 8월 2일이라든지 그러면 원래 원칙은 내지 않게끔 된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법이 이게 실제 법제처에 들어가면 몇백 페이지가 돼요. 고친다고 열심히 고쳤지만 나는 맨날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고쳤지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안 고쳐진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라도 내가 여기 정오표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정오표가 아마 올라갈 건데 혹시 있다 그러면 올려줄 거라고. 그리고 크게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고친다고 고쳤지만 거기 보게 되면 안 고쳐놓은 게 혹시 있다 그러면 초판을 아마 그럴 수가 있어요. 위생사 크라운권 많이 찍잖아요. 초판 찍고 두 번째 찍는데 초판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봐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토시 같은 것들도 다 고쳐주는데 내가 몇 날 며칠 밤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올려준다 이 소리죠. 그런데 강의를 듣게 되면 내가 여기서 고쳐주고 이럴 테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요약을 했던 건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줄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몇 페이지 펴보는 거냐. 법을 한번 펴보세요. 628페이지도 있고 쭉 있죠. 이 많은 거가 실제로는 몇백 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보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노하우가 보니까 있더라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어떤 학생이 형광펜을 치라 그러니까 그냥 막 이론에 치지 마시고 내가 줄도 다 쳐놨지요. 그래서 줄을 쳐놨는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게 법 페이지예요. 법 페이지의 제목을 지금 내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녹색으로 쳤죠. 이렇게 형광펜으로. 녹색으로 쳐놨잖아요.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녹색으로 치고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법은 여기 녹색으로 쳤잖아요. 붙여놨죠. 그런 다음에 한 장을 넘게 가면 뭐라고 썼냐 그러면 여기 시행령에는 붉은 거를 냈죠. 내가 20년부터 했던 게 색깔을 시행령은 그렇다고 본인이 이거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취향이 틀리면 다른 색을 하고 그러니까 시행령은 붉은색으로 해놨지요. 반면에 시행규칙은 하늘색으로 해놨죠. 이렇게 놓게 되면 의외로 시각적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는 거냐 그러면 1호, 2호 이런 것들 이렇게 묶어보세요. 묶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여기는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줄을 쳐놨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의외로 잘 들어와요. 그냥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다 중요 표시 해놨고 이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들어올 것 같지만 이 양이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일단 제목을 형광펜으로 쳐보시고요. 내가 머리 아프게 아니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열심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정리를 해서 보면 중요 표시라는 거 하고 되면 의외로 잘 들어온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법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잖아요. 포스트잇을 공부할 때도 시행령, 법, 시행규칙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서로는 대충 얘기를 했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보시냐 그러면 628페이지 보세요. 628페이지 보게 되면 위생관계법규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런데 그 목적 보세요. 목적은 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왜 만들었냐 이거죠. 첫 번째 거기 줄도 다 쳐놨고 아마 진하게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중요 표시하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에는 본인들이 볼펜을 가지고 중요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위생 업무의 종사는 위생사의 자격. 그러니까 누가 위생사를 보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나면 그러니까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보건계열을 전공해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거냐? 그건 아니지요. 또 경력을 쌓아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된다고요? 위생
업무가 어떤 거냐 이거죠. 음료수 처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양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푸드회사 같은 데서 뽑냐 그러면 위생사가 있어야 돼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요. 영양사 하나만 있게 되면 또 위생사 있는 사람을 하나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가 못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양사 있는 사람을 영양사를 뽑을 때는 CJ 같은데 내가 거기도 특강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위생사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 계열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가 어떤 거고 음료수 처리하는 거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에서 위생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방역회사 같은 데서 곤충 아파트에서 삑 눌러가지고 누구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방역하러 오지요. 이거 방역하러 소독대 들어오는 사람이 위생사가 아니고 거기에서 사무실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위생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역대 들고 다니는 사람은 경력사 기형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생 범위 중요시해지고 자격과 업무 범위를 정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하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이 올라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법은 위생사에 관한 법은 뭐가 되냐 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자격이 누구고 자격증을 따고 나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 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2조 보세요. 정의가 있죠. 1항 보게 되면 동그라미 1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 그런다고요? 1항 그런다 이 소리죠. 1항 보게 되면 위생 업무라는 건 중요시해 주고 이거 잘라요. 작년 2015년에 났던 거고 위생 업무라는 것은 인체의 발효 중요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를 뜻한대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음 각호라는 것은 1.2점 그랬죠. 1점, 2점, 3점, 4점 이거죠. 그럼 여기 다음 각호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묶어서 보세요. 묶어서 중요시해 두세요. 그러면 의외로 잘 들어와요. 가만히 그냥 졸고 앉아서 대충 듣고 이러지 마시고 묶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할 땐 따라서 같이 하세요. 그럼 1호부터 6호까지 묶어 중요시해 두시라고. 그럼 여기에서 위생 업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었어요? 인체의 발효,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한다고요? 생존에 관한 걸 하는 건데 다음 각호를 한다 이 소리죠. 1호부터 6호까지 묶어 첫 번째 음료수 처리. 그래서 여러 가지 먹는 물도 음료수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스턴트, 아니 인스턴트가 아니고 여러 가지면 탄산음료 이런 것도 음료수죠. 이런 데 처리하는데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생사가 요구하는 곳을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푸드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위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음료 처리. 두 번째는 2호는 쓰레기, 분뇨, 하수, 폐기물, 운반이에요? 처리예요? 처리를 하는 곳에 위생사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법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여러 사람 있는 곳이 공중이죠.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일명 위생관리라는 거죠. 위생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고요. 4호는 식품이나 첨가물. 아직 우리 식품위생법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이런 것들이 일명 식품위생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뭘 한다고요? 위생관리한다는 거죠. 식품, 첨가물 이런 거에 기구 같은 것들을 위생관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5호에 보게 되면 위생유해곤충 있지요. 우리가 위생곤충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파리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는 곳이 방역회사였지요. 그래서 방역회사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위생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중보건학에서 검역 대상을 질병이 있었었지요. 그거를 검역하는 검역요원도 위생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식품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생관리도 하지만 위생곤충을 잡는 방역회사에서도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생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6번째 보게 되면 기타 보건 관련이죠. 환경이 아니고 기타 보건위생에서 정하는데 무슨 령으로 정한대요? 대통령령 그랬죠. 그럼 아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요거로만 위생사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라고요? 시행령을 가서 보라는 거지요. 그럼 시행령 어딜 보냐 그러면 629페이지에 양쪽으로 돼 있죠. 왼쪽과 오른쪽인데 오른쪽 봐보세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랬죠. 그럼 1조 보세요. 지금 위생사 들어와 법률 들어와 처음이니까 목적 골 시행령도 보지만 나중에는 이제 안 나는 것도 그냥 빼버릴 거예요. 보세요. 1조 보게 되면 목적 보세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그러니까 여기 법에서 설명 못하겠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어디 가서 있다는 거라 했었어요. 시행령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서 법의 일명 법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 소리죠. 그럼 2조 보세요. 위생 업무라는 것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서 법 그런다 이 소리죠. 2조 1항 6호. 그럼 628페이지 2조 1항 6호가 있었죠. 2조 1항 6호에서
뭐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한대요? 소독 업무와 소독관리 업무를 뜻한다 이 소리죠. 그럼 소독 업무와 소독관리 업무를 하는 것도 위생사가 한다는 거죠. 그럼 위생사 업무는 위생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누구누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음료수 처리, 두 번째 쓰레기, 분뇨, 폐기물을 일명 처리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할 때 위생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고 네 번째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공중에서 위생관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 된다? 네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또 여러 가지 유해곤충을 처리하는 잡는 곳 이런 데서 방역회사에 살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거기 보게 되면 기타 보건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것이 시험에 위생사 업무라는 게 대통령령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누가 된다고? 소독 업무.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관리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이 위생사의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묶어서 다 중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628페이지로 와서 동그라미 2항 보세요. 동그라미 2항 보게 되면 위생사라는 것은 거기 보게 되면 다음 줄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다음 줄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죠. 중요해 주시고요. 위생사는 이것도 잘라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된다고? 전문적인 지식이다 이 소리죠. 중요해 주시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5문제가 나지만 모르면 다 누구라 썼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거예요. 중요해 주시고 그럼 이제 위생사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구의 면허를 받는 거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중요해 주시고 국시원에 가서 시험 거기서 원서 접수하고 하지만 국시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를 위임한 거예요. 위임사항이다 해서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위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묶어 중요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조 보세요. 법 3조 보게 되면 1항 보게 되면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코를 뜻한대요. 다음과 코라는 것은 1호부터 몇 호까지냐 그러면 4호까지죠.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음과 코에 해당하는 자로서 두 번째 끝에 보세요. 국가시험, 쉽게 말하면 국가시험 그랬지만 위생사 국가시험이죠. 위생사 국가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한대요. 합격을 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위생사가 되고 사는 사람은 다음과 코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1호부터 4호까지 묶어 중요시 드세요. 그럼 아까 왼쪽에 있었던 2조에 있는 2조 법 2조 1항의 1호부터 6호까지는 위생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하는 일이고요. 3조에 있는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위생사 시험 볼 자격이에요. 위생사 시험 볼 자격. 그럼 위생사 시험 볼 자격은 여기 아마 여기 크라운 출판사에서도 써놨고요. 그런 다음에 저 국시원의 홈페이지 가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쭉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험 안내 있죠. 여기 가면 쭉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래서 누구누구는 시험을 볼 수 있고 보건기를 전공했다는 것은 여기 쭉 있죠. 보게 되면 공중보건 하나를 보더라도 보건계열 전공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다음과 코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관리하는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합격하는데 1호부터 4호까지 첫 번째 전문대학 중요해 주시고요. 전문대학에서 세 번째 끝에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거예요. 이것이 1호 내용이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계열을 졸업한 사람이면 위생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 전문대학에서 다음 줄 전문대학을 그 줄 끝에 졸업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해요? 1년이죠. 중요해 주시고 그럼 1호는 전문대학 이상이지만 보건계열을 전공한 사람은 바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보건계열을 전공해서 2016년 11월에 일명 내가 졸업반이다. 2017년 2월 달에 졸업반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전문대학은 요즘 거의 다 3년 4년 2년제 거의 없어졌지요. 그럼 2년제라 그러면 11월 달에 마지막 주나 그 다음에 12월 초에 시험을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2학년 또는 3학년 4학년 이렇다 그러면 그때 누가 된다고요? 1호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에서 보건계열이면 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호는 전문대학이지만 보건계열이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년간 경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건복지부 0이라는 것은 어디에 따라서의 규칙이죠. 그럼 시행규칙을 보는 거예요. 시행규칙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 그러면 지금 처음이니까 볼 거예요. 조금 이따 보자고. 그럼 이제 2호는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 0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년 이상 경력을 쌓으래요.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이다 이 소리죠. 그럼 1년 이상인데 보건복지부 0 하니까 시행규칙 3조에 있어요. 그럼 옆에다가 규칙, 시행규칙 거가 있을 거도 없고 규칙 3조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고 그럼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편하게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시행규칙 3조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가보세요. 한 장 넘겨서 가보면 잘 따라오시라고. 왜 그러냐면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지. 거기 631페이지 보세요. 말은 뭐 3번에 보게 되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지요. 그럼 1조도 우리가 이거와 관계는 없지만 처음이니까 볼 거예요. 1조 보세요. 목적. 시행규칙을 왜 만들었냐 이 뜻이 있지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 바꿔 말하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시행규칙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3조 보세요. 3조 면허 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 업무.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 0이 정하는 경력 쌓는 곳이 이게 시행규칙 3조에 있다는 거죠. 시행규칙 3조 보세요. 1항 보세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걸 법 그런다 이 소리죠. 여기에서 3조 1항 2호. 그럼 2호는 맞지 아직 3호는 안 받죠. 3호는 누가 되냐 그럼 이따 보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는 3년이죠. 3년간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대학 이상이면 1년 전공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다. 그 다음에 무슨 컴퓨터과다. 보건계열이 아니죠.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 0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년간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일명 보건계열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 이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명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3년간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3조에 해당하는 그 업체에 경력을 쌓으면 위생사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명 거기 보건복지부 0이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3조 1항 2호 지금 전문대학 이상에서 1년 이상 쌓는 거죠. 우리 아직 안 보고 왔지만 3호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는데 거기에서 3년 보건복지부 0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0에 따라서 업무라는 것은 다음과 같지요.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는 이것은 경력 쌓는 곳이죠. 경력을 첫 번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위생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 담당을 했다든지 환경위생을 했다든지 이런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인데 전문적인 건 맡기지 않았겠지요. 왜? 여기 보건계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역할 같은 거 했겠지요. 이랬을 때는 전문대학 이상이면 1년 경력 쌓은 그 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위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몇 년? 3년 그 경력을 띄어서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2호는 삭제됐고 3호 보세요. 3호는 소독 대행자의 소독 업무를 보조했다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아까 왜 한 달에 한 번씩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뭐가 또 있냐 그러면 감염병 예방법에서 우리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까 왜 법이 맨 첫 번은 어렵지만 쉽다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50명 그랬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면적 같은 거 소독할 때는 300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공동주택은 잘 나는 건데 2015년에 났었고 몇 명 이상 있는 곳을 공동주택이라는 거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인 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돼요. 이게 방역회사에서 삑 눌러서 누구시오? 그러면 소독 왔어 이런 말 하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소독대 들고 다니는 사람은 위생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경력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거기서 전문적인 일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곤충학에서 보게 되면 노즐에 거기 호수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농약은 어떤 걸 쓰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쉽게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거 섞을 수 농약은 농사질 때 쓰면 농약이고 그 다음에 이 농약을 가지고 벌러지 죽이지 않으면 살충제 그러는 거예요. 농약과 그 다음에 살충제 똑같다고 보면 된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독 대행자의 소독 업무를 했다 이 소리죠. 그럼 이런 거가 보조 역할을 한 사람은 경력을 쌓을 수가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4호는 근로자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명 하면은 경력 쌓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다시 와보세요. 이것이 묶어서 경력 쌓는 곳이죠. 거기 628페이지 보게 되면 그럼 이제 1호부터 3호, 4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를 하셨죠. 1호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계열 전공한 사람이고 2호는
보건계열 전공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과라든지 컴퓨터과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위생사를 따고 싶으면 경력을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뭐가 된다고요? 국가공무단체에서 식품이나 환경위생 이런 실험을 했다든지 근로자를 임명할 때 보건 관련 업무를 했다든지 또는 소독 대행업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실무를 거기에 했다든지 보조 역할을 했다든지 그러면 경력 쌓는 곳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와서 2호는 누가 돼요? 1년간 경력증명서를 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호는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 우리가 고등학교는 몇 년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3년이죠. 그러니까 연관시키면 돼요. 아 3년이니까 3년 경력 썼나 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3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요시해 두시고 경력을 쌓으면 위생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내가 그런가 한글만 하면 다 대학 간다고 대학교보다 고등학생이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숫자보다 고등학생이 적기 때문에 한글만 하면 다 대학 간다. 이렇게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만큼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지요. 그렇지만 전공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위생사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낮기도 해요.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4호는 외국 위생사지요. 위생시험사가 아니고 옛날에는 내가 이 법을 20년 이상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위생시험사도 외국에서 위생시험사가 자격증을 땄다. 그럼 국내 와서 위생사 시험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봐요. 누구는 볼 수 있냐 그러면 외국 위생사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볼 수가 있지만 위생시험사는 못 봐요. 옛날에는 위생사도 외국 위생사도 우리나라에서 시험 볼 수 있고 위생시험사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위생사는 우리나라에서 위생사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위생시험사는 못 봐요. 위생시험사 못 본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위생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 1호에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계열, 두 번째는 전문대학이지만 보건계열이 아니면 경력 1년 쌓아야 되고 고등학교는 몇 년 이상 쌓으라고요? 3년. 그 다음에 외국 위생사, 위생시험사가 아니고 위생사는 뭐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묶어다 중요시 두시고 2항 보세요. 1항 규정에 따라서 국가시험은 매년 몇 회 이상이에요? 1회 이상이죠. 근데 우리가 통계에서도 공중보건에서 얘기했다시피 1회 이상이면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번도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국가시험은 1년에 몇 번 보는 거냐면 한 번이죠. 1회 이상이다 이 소리죠. 1회 이상. 누가 실시한다고요? 내가 모르면 다 보건복지부 장관 찍으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한다 이 소리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1회 이상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게 다 큰 담당은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국시원에 위임했지요. 위임상도 있을 거다 이 소리죠. 그렇지만 시험을 할 때 답 찍는 것은 누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두시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험 과목, 시험 방법, 합격 기준, 기타에 관한 것을 뭐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시행령에 있겠죠. 그래서 시행령 3조부터 7조까지. 그럼 0 거기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3조부터 7조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써놔야 되고 나중에 그냥 이 이론을 해서 외워지진 않아요. 그럼 이론을 왜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이론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요. 답만 찍어지지만 외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법의 이론을 보는 것은 이론에서 외워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짧기 때문에 말 읊어지니까 외워지긴 하겠지만 문제를 완전히 본인 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법 이론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안 외워진다고 너무 걱정할 거 없다니까 나중에 문제 풀고 반복해서 풀게 되면 풀려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은행식으로 내기 때문에 국시원에서도 이걸 공개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풀어보면 풀린다 이 소리죠. 그럼 시행령 3조부터 7조까지. 그럼 시행령 3조부터 7조까지는 지금 이렇게 묶어보세요. 3조부터 몇 페이지 있는 거냐 그러면 620페이지 있잖아요. 630페이지. 3조부터 7조까지. 3조 있죠? 3조. 그 다음에 7조 있죠?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럼 묶어보면 의외로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3조부터 7조까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는 거라고요?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다는 거. 첫 번째. 국가시험 과목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공중보건 맨 첫 번에 시작할 때 맨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3조 2항에 따라서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실기시험이죠. 다 설명했던 거예요. 필기시험 과목은 옛날에 한 번 났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냈는데 잘 나진 않더라고. 냈는데 만약에 이거로 인해 틀렸다. 이 과목을 틀렸다 그러면 합격 기준이 점수가 됐더라도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냐 위생사 자격은 없는 거죠. 없는 거다 이 소리죠.
합격은 됐지만 과목도 모르고 이걸 틀리면 되겠냐고. 첫 번째 공중보건, 두 번째 누가 돼요? 환경위생, 세 번째는 누가 되냐 그러면 식품위생, 네 번째 위생건축, 다섯 번째 의료관계법규인데 실제 시험은 우리가 이거 5과목이지만 필기시험이 실제 시험 시간은 틀려요. 여기 보게 되면 안내 있지요. 맨 첫 시간은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빨리도 또 풀어야 돼요. 여기 시험 안내 쭉 있죠. 시험 안내 보게 되면 국시원에서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있잖아요. 시험 시간이 쭉 있죠. 맨 첫 시간에 보게 되면 뭐 몇 시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험표가 있죠. 1교시에 보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1교시가 여기 있네. 첫 번째 몇 페이지냐 그러면 11페이지.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누가 돼요? 곤충, 그 다음에 법규를 1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하나씩 푸는 거 한 1분에 2개씩은 풀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것들을 뭐가 되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1교시가 있고 2교시에 누가 된다고요? 공중보건과 식품이죠. 공중보건과 식품이 쉬우니까 그거를 1교시로 하면 더 사람들이 긴장이 안 될 텐데 항상 시험은 누가 된다고요? 어려운 걸 놓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맨 첫 번에 딱 문제를 봤을 때 그 어려운 게 있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 차리고 봐야지 맨 첫 번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긴장이 돼서 아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문제 중에서 쉬운 것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되냐? 공중보건 아까 몇 문제? 40. 그 다음에 환경위생 60. 식품 50. 곤충 30. 그 다음에 법규 30문제에서 묶어중요시해주고요. 그런데 위생관계법규에 누가 있다고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법, 다음 줄 먹는 물, 폐기물, 하수도 그랬는데 이거와 그 하위법령 그랬죠. 그 하위법령이라는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서 설명 못하면 또 별표까지 가요. 별표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뭐라 했냐면 그 하위법령이에요. 이걸 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의해서 한다 그랬지요. 이 말 뜻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것은 필기시험이 있고 무슨 기사 같은 거 보게 되면 필기시험이 있고 합격한 다음에 실기시험 보죠. 그럼 이제 필기시험이 합격됐다 그러면 2년이나 몇 년간 그거가 실기시험 볼 기회를 주지요. 근데 이거 위생사는 아니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눴을 때 언제 다 끝내요? 시간 보게 되면 몇 시에 다 끝난다고? 1시, 13시 30분이니까 몇 시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 30분에 다 끝나는 거예요. 9시부터. 그럼 이 끝나는데 이제 1교시, 2교시가 누가 되냐 그러면 필기시험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실기시험을 3교시에 봐요. 그러는데 뭐가 이 뜻은 여기 법에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필기를 평균이 누가 되냐 그러면 평균이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과락은 또 40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되는 거지. 이하가 되면 40점 이하가 되면 평균이 아무리 높다 해도 떨어진다 그랬었지요. 그랬을 때 필기시험을 1교시, 2교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3교시에 실기를 다 봐요. 근데 채점할 때 필기가 합격이 돼야지만이 뭐가 되냐 실기를 채점한다는 거예요. 나는 필기를 보고 나서 다음에 실기 볼게 그게 아니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위생사를 땡시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 합격하고 나게 되면 실기시험을 옛날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었었지요. 그랬을 때는 여기 무슨 저기 뭐 여기 국시원이 지금 저기 선호동 쪽 그쪽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서대문 쪽에 있었을 때 그때는 위생사가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한 다음에 땡 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있다. 이거 무슨 바퀴냐? 이질바퀴냐? 그 다음에 독일바퀴냐? 땡 치면 줄레랩이 쭉 써가지고 얼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땡 치면 땡 가고 앞 뒷사람이 막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땡시험 막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1교시, 2교시는 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3교시는 실기를 보는데 필기가 합격된 사람만이 실기시험을 아까 50문제 중에서 30개 이상 맞아야 되는 거죠. 이때 채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필기가 90이 나왔는데 하나가 과락이 나왔다. 그러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실기도 예를 들어서 90이 나왔다. 평균. 그래도 실기를 채점을 안 해요. 그냥 떨어지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말 뜻이 이거예요.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서 한다는 것이 그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4조 보세요. 4조는 시험의 실시는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모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랬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요시 해두시고요. 다음 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이런 것들을 며칠 전에 한다고요?
90일 전이죠. 그래서 위생사가 국시원에서 2016년 예를 들어서 의료에 관한 시험 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을 해요. 원래는 2016년 위생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12월 첫째 주 일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국시원 계산은 웃기게 계산이 돼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1일이고 2일이고 그렇다면 거기 보게 되면 1일, 2일, 3일, 3일일 날 봐야 되는 거지요. 금요일이 1일이라 그러면. 그런데 거기 계산 또 아니고 그걸 앞으로 당겨서 11월 첫째 주로 보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발표를 해봐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90일 전에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8월 말이나 아니야 7월 말이나 8월 초에 되면 국시원에서 우리가 11월 기준하게 되면 11월 그 다음에 누가 되냐 그러면 10월 9월이죠. 그러니까 8월 초나 그 다음에 저기 7월 말쯤 국시원에서 공지를 해요. 며칠 전에 한다고요? 작년에 왔던 거잖아요. 90일. 이거 잘라요. 90일 전에 뭘 하냐? 공고를 한다 이 소리죠. 중요시해지고. 그 다음에 시험위원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험 과목별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계열 그 선생들은 일반적으로 11월 초면 거의 다 종강을 해요. 위생사. 그래서 그 뭐가 된 출제를 들어가요. 출제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일찍 위생사 보는 학교들은 일찍 종강을 한다 이 소리죠. 이걸 위탁하는 거다 이 소리죠. 합격자 결정 보세요. 아까 다 했던 거지요. 필기시험은 평균을 매 과목 몇 점이라고 해. 만점에서 40% 이상 맞아야 된다는 건 40점은 되지만 39점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 포함이지요. 미만과 초과는 누가를 썼어요? 기준점이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40점 이상 맞으라는 것은 40점 미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40점 미만은 39점부터 얘기하는 거다 이 소리죠. 평균 40%라는 건 40점 이상이죠. 이거. 그 다음에 총점은 누가 된다고요? 평균 80점 이상 맞으라는 거죠. 그러면 필기가 합격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실기는 총점 아까 몇 문제가 객관식으로 한다고요? 오지에서 옛날에는 사지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필기시험 문제도 있지만 실기시험도 보게 되면 실기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실기는 앞에는 흑백이고 이게 뭐냐 칼라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다 칼라라면 2페이지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흑백이나 칼라는 똑같지요. 똑같다 이 소리죠. 아 누구 얼마나 흑건독에 새까만 것이 거기다 색칠해 놓나 안 같으나 똑같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앞에 여기 모의고사 한 것들은 실제 똑같진 않지만 유사해요. 학생들이 보고 와서 그거를 복원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기출문제들이 있지요.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지로 됐다가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오지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요 앞에 것들은 누가 되냐 그러면 흑백이었지만 뒤에도 가면 똑같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흑백도 한번 보고 칼라도 한번 보라고 실기에나 따위 소리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40문제가 아니었고 40문제였다가 지금은 50문제로 바뀌었죠. 실기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서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고요? 30개 이상 맞아야지 60이 되는 거죠. 60% 이상인데 실기는 과락이 없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맨 첫날 얘기했던 거랑 여기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시험에 관한 거 다 했다 이 소리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4조 보세요. 4조 시험 자격에 제한이 있지요. 628페이지 시험 자격 보세요. 시험 자격 4조는 그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그랬죠. 여기 잘 보세요.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는 것은 1만 거기 629페이지 1점, 2점, 3점이 1호, 2호, 3호지요. 그러면 1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지금 안 고쳐놔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했던 이 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다 바뀌는 추세예요. 1호라 그랬지만 1호만 뜻하는 게 아니고 1점, 2점, 3점을 뜻하는 거예요. 1호, 2호, 3호를 다 합쳐서 뭐란다고요? 다음 갖고 1에 해당한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겠지만 혹시 그거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안 하가면 법에서는 그 말이다 이 소리죠. 그럼 다음 갖고 1에 해당하는 자는 1호부터 누굴 뜻한다고요? 1호만 뜻한다. 1호부터 3호까지다. 1호부터 3호까지 묶어 중요시 해주시고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면허를 뭐가 된다고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1호부터 3호까지 묶어 중요시 해주시고요. 모든 법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에는 우리가 범죄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신질환 환자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지요. 그럼 1호부터 작년에도 2015년에 났었고요. 1호부터 3호까지 묶어 중요시 해주세요. 첫 번째 정신질환자지요.
정신질환자인데 우리는 정신질환자 하게 되면 분열증 환자, 쉽게 말하면 미쳐 날뛰는 것을 분열증 그러죠. 근데 요즘은 어감이 좀 그렇다 해서 조현증 그러죠. 근데 뭐 미쳐 날뛰는 분열증을 조현증이라 그런다고 미쳐 날뛰는 건 아니진 않지만 요즘은 조현증 그러죠. 그럼 이것도 정신질환이지만 우울증, 조울증도 정신질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 일반적 생각이 조현증 이꼴 분열증만 정신질환인 줄 알지만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도 정신질환의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질환자는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정신질환자 중요시해주고 다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에 하다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60% 이상은 뭐라 그래요? 일명 초기 우울증이다 이런 말 하지요. 그것처럼 우울증이 많은데 다 신경정신과 치료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걸 못 보는 게 아니고 전문의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못 보는데 전문의가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된다고요?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 마약 중독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자는 환각에 빠지지요. 그래서 사람을 인형으로 보고 그래서 자기 이 아들이 무슨 인형이 뭐라 그런 것 같아서 패대기 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 애를 갖다가 저 아스팔트에다 던졌다 이런 말들이 있지요. 그 환각 증상에서 못 벗어나서 이런 게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못 본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고요. 3호는 이 법이라는 것은 위생사에 관한 법이죠. 위생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생사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고 위생관계법규라는 것은 감염병.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앞에서 저 공중보건학에서 했던 검역질환이 있지요. 그것이 검역법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이런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학에서 의료인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 다음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요양병원이 있겠고 조선원이 있었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의료인이지요. 의료인인데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의사, 간호사, 여러 가지 치과의사, 한의사, 조선사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관여하는 게 의료법이죠. 그럼 의료법과 그 다음에 또 누가 마약에 관한 법이 있죠. 약사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법, 그 다음에 약사법, 마약, 대마의 향정신성 여기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았대요. 그럼 여기서 보건 관련 법에서 금고 이상을 받았거나 잘 봐야 되는 것이 여기 금고 이상 받았거나 다음 주 우리가 금고 이상형을 받고 나서 종료가 됐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종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종료가 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뒤에 보게 되면 종료가 됐다 그러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료가 되지 않았거나 면제가 되지 않았대요. 그럼 금고가 있겠고 징역이 있지요. 그럼 징역은 어떤 뜻이고 금고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징역살이 갔다 그러면 우리가 가둬가지고 콩밥 먹으러 갔다 이거 일반으로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요즘은 콩도 비싸서 그냥 쌀밥만 준다네. 그따위 소리죠. 그럼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냐 그러면 금고는 가두긴 가두되 노동을 시키지 않는 게 금고예요. 근데 징역은 가두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일을 하고 그 다음 점심 먹고 일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 징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금고라는 것은 노동보다 더 약한 벌이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형을 받았으면 누가 된다고 위생사 시험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죠. 그럼 위생사 시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만약에 보건계열 전공을 했는데 정신질환자다 의사가 그 나중에 위생사 시험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마약 중독자인지 아닌지 건강검진 그거를 갖다가 제출해야지만이 위생사 합격했더라도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되냐 그러면 정신질환자 두 번째 누가 된다 마약 중독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마약 중독 같은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중독자 그 다음에 위생사법,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법 우리가 보건 관련해서 금고 이상형을 받고 종료가 되지 않았거나 면제가 되지 않았으면 시험을 못 본다는 거지요. 만약에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나중에 건강검진을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 보기 위한 거다 이 소리죠. 묶어서 중요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것들 다 비슷해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2항은 학생들 학교에서 컨닝 많이 하지요. 이런 학생들은 습관이 됐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죠. 보자고요. 두 번째,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수험을 정지를 해요. 중요시해지고 쉽게 말하면 컨닝을 하다 들키면 누가 된다고요? 수험을 정지를 해요. 시험 못 본다 이 소리죠. 그럼 몇 년간 못 보는 거냐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시험이 합격됐다 하더라도 아까 실기 필기를 이 학생 거를 잘 봤더니 다 평균이 60점 넘고 과락이 없어요. 그럼 합격증을 줘야 되죠. 그런데 컨닝으로 들키면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그거 밝혀지게 되면 합격을 뭐가 된다고요? 무효로 한다 이 소리죠. 중요시해지고 그런데 아까 정지하는 것이 몇 회 정지라고요? 2회지요. 그럼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2번 해요? 1번 해요? 1번 하지. 그러니까 2년간을 못 본다는 거죠. 진짜 위생사가 필요하면 남의 거 보고라도 컨닝해서 합격하고 싶겠죠. 근데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평상시 때. 그러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객관식 오지랄 했었잖아요. 그럼 답 사이로 가지 말고 내가 언제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객관식은 정확 과락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정확하게 30문제 같은 게 누가 된다고요? 한 7, 8, 8개, 9개 맞추고 모르면 누가 된다고? 한 가지로 쓰면 되죠. 그럼 확률은 몇 %예요? 거기 30문제니까 거기서 맞을 확률이 높지요. 근데 답 사이로 그냥 아무거나 막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건 맞지 못해서 나중에 확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소리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열심히 외우시라고. 그럼 여기서 합격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 정지를 시키는데 몇 년간 못 보게 한다고요? 2년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매일 지각하면서 시험 보러 가는 날은 일찍 오죠. 거기다 뭐 하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바닥에 쓰려고 그런다 이 소리죠. 그 습관이 있어서 국시원에 가면 자기 번호표가 쭉 있잖아요. 근데 감독관이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래 보니까 문제랑 그 학생 책상에 있는 번호표 있는 거랑 내용이 똑같아. 기분이 좋았다면 아유 오죽했으면 이래려니 하고 나서 내비둘 수가 있지만 그날 감독관이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체크할 수가 있죠. 근데 점수라니까 합격 기준은 넘었죠. 그런데 컨닝으로 체크가 되면 무효로 하고 그다음 몇 년 이상 못 본다고요? 2년 동안 못 본다 이 소리죠. 그러지 마시고 뭐가 되냐 그러면 열심히 하라 이 소리죠. 중요시해지고 그다음 면허증에 등록 보세요. 첫 번째 1항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줄 면허에 관한 사항을 일명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지요. 그러면 합격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이런 걸 제출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졸업증명서 이런 거 경력증명서 띄어서 제출하게 되면 면허증을 주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그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수수료라든지 면허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로 정한대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죠.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 4조도 있고 시행규칙 7조부터 8조까지도 있지만 시행령 뭐가 있냐는 8조에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일단 시행령 8조에 대해 보세요. 여기에는 위생사법을 내가 다 써놨는데도 앞뒤가 안 맞게 됐더라고 법이. 일단 시행령 8조를 보세요. 시행령 8조 보게 되면 거기 600 몇 페이지냐 그러면 30페이지 있죠. 시행령 8조 면허증 교부가 있죠. 첫 번째 1항 보게 되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뭐를 제출하는 거예요? 국시원장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국시원장은 위임받은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 교부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는 첫 번째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된다고요? 경력증명서. 아까 고등학교 몇 년? 3년.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서 보건계열이 아니면 1년을 제출을 떼어서 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3호는 누가 되냐 그러면 4조 1항 1호와 2호. 1호는 아까 누구 했었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는 피를 뽑아요. 피를 뽑게 되면 그 마약 중독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체를 할 때 피를 뽑고 와가지고 한다 이 소리죠. 그때 건강검진 받을 때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의원이나 이런 데도 건강검진 받는 것이 가격이 천층만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건소에서는 또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국시원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는데 뭐가 되냐 그러면 그 보건소가 큰 데는 해줄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는 상당히 싸지요. 해준다는 거 가서 뛰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싼 데도 있지요.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인지 마약 중독자인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사진 몇매 2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게 되면 14일 이내 합격하고 나서 준다. 이런 말이 또 있을 거다. 그 바로 밑에 있네. 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합격하고 나서 며칠 이내로 준다고요. 옛날엔 30일 그랬는데 며칠 이내라고 우리가 14일이죠. 중요시 해주시고 14일 이내에 이거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자기가 목적하는 위생사를 필요로 하는 목적하는 게 있다 그러면 2016년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14일 이내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시 해주시고요. 아니 준다는 거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시행규칙 4조하고 시행규칙 7조부터 8조까지 있죠. 4조 보세요. 4조 631페이지 보세요. 면허대장. 면허대장에는 다음과 꼴을 기재하죠. 1호부터 5호까지 있죠. 첫 번째 면허 번호가 있지요. 그 면허 번호, 연월일, 언제 합격했다 이거가 있죠. 두 번째 성명은 노고, 주소 노고,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고 이런 거 쭉 쓴다 했었죠. 그 다음에 국가, 그럼 잘 보세요. 그 주민등록번호를 쓰라는 거지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상당히 요즘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있지요. 함부로 여러 가지 열람할 때 요구해야 하네요. 안 하지요. 그런데 국시원에서 자격증을 할 때는 이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죠. 민감 정보 뭐가 되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날 것 같지가 않아서 구조에 이해해보게 되면 있는 걸 내가 잘랐는데 나중에 프린트물 여기다 내가 보니까 이것도 날 것 같더라. 요즘에 주민등록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이 법이 다 원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원문 갖고 요거를 갖다가 문제도 나 바꿔주려고 할 거다 이 소리죠. 민감 정보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3호에 보세요. 국가시험 합격 연월일. 그 다음에 면허 취소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취소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재면허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적어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와 관련된 것이 시행규칙 7조부터 8조까지 같이 보자고 면허증 재교부가 있지요. 그럼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2016년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재면허예요? 신규예요? 신규지요. 혼돈하지 마시고 재면허는 쉽게 말하면 어떨 때 하는 거냐 그러면 면허증이 헐었다든지 못 쓰게 됐다든지 거기 기재사항이 변경됐다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냐 그러면 없어졌다든지 분실했다는 것 이럴 때는 재교부 받는 거지 합격하고는 재교부예요? 신규예요? 신규다 이 소리죠. 혼돈하지 마시고 7조 보세요. 첫 번째 위생사 면허증을 언제 재교부 받는 거냐 그러면 잃어버렸을 때 중요시해지고 못 쓰게 됐을 때 그리고 헐어서 못 쓰게 됐다든지 분실했다든지 그 다음 줄 보게 되면 변경사항이 있어요. 기재사항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체 위생사에 있는 사람들을 재면허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그럼 아까 면허증은 누가 준다 그랬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한 개 다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요. 여기서 5문제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죠. 면허증이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교부 받기 위해서 1호부터 2호까지 여러 가지 넣고 나서 뭐라는 거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재교부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자격증을 다시 발급해 주는 거죠. 중요시 해주시고 다음 줄 맨 끝에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뭐가 된다고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제출을 어떠 한다고 국시원에 제출하지만 총책임자는 누가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중요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2항 보세요. 재교부를 받았는데 자격증이 구석탱이에서 농구석탱이 나왔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분실한 것 같아서 재교부를 받았는데 분실한 것이 어느 책갈표나 농에서 나왔다. 그럼 이것을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럼 반납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는 상관없어요. 쉽게 우리 카드 없어지면 재발급 받지요. 그런데 이 재발급 받고 나서 찾았다. 이러면 이 찾은 거를 카드에서 줘요? 그냥 버려요? 그냥 버리죠. 마찬가지로 버리면 된다 이 소리죠. 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잃어버려서 재교부를 받았는데 잃어버린 것이 재발급 받고 나왔다. 그럼 누가 된다고요? 반납을 원래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가 되냐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버리면 된다 이 소리죠. 근데 시험에 버리면 된다 이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8조 보세요. 면허 취소가 된 자에 대해서 재면허가 있죠. 그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면허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면허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 소멸된 여러 가지 해서 사진하고 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가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다시 원위치로 와서 거기 몇 조냐 그러면 629페이지 5조 면허증 등록은 10분을 쉬었다 오세요.